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꾸준함이 만든 기적. 잠들기 전 깊고 편안하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눈을 스르르 감고 온몸의 힘을 천천히 빼세요. 오늘 밤은 여러분을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 드릴게요. 바람이 노래하고 동물들이 말을 하고 마법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왕국으로요.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먼 옛날 끝없이 펼쳐진 초록 숲 한가운데에 초록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참 특별한 곳이었어요. 아침이면 새들이 왕국 위로 날아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저녁이면 토끼와 사슴이 마을 광장까지 나와 사람들과 어울렸거든요. 왕국의 거리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나무 위에는 알록달록한 새집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왕국에는 아주 특별한 마법사들이 살았어요. 바로 동물 대화 마법사들이었습니다. 동물의 말을 듣고 동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법을 쓰는 사람들이었죠. 이 마법을 쓰면 강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양이가 왜 울고 있는지, 새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전부 알 수 있었어요. 왕국 사람들은 이 마법사들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픈 동물이 생기면 마법사를 불러 무엇이 아픈지 물어봤고 길 잃은 동물이 있으면 마법사가 집을 찾아줬거든요. 왕국의 북쪽 끄트머리 커다란 참나무 옆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꼬마 마법사 사라의 집이었습니다. 사라는 10살짜리 마법사 견습생이었어요. 짧은 갈색 머리카락에 항상 초록색 망토를 입고 다녔고 왕국에서 가장 작은 마법 귀마개를 달고 다녔습니다. 동물 대화 마법사들은 귀마개를 통해 동물의 말을 듣는데 사라의 귀마개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낡고 오래된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 귀마개로는 아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지만요. 사라야, 오늘도 연습하러 가니? 아침마다 아빠가 물었어요. 응, 오늘은 꼭 뭔가 들릴 거야. 사라는 귀마개를 고쳐 달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라는 아직 단 한 번도 동물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초록 왕국에는 어린 마법사들이 다니는 초록 마법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는 커다란 나무 위에 지어져 있었어요. 교실 바닥은 나뭇가지였고 천장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교실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죠. 선생님은 하얀 머리카락에 온화한 눈을 가진 숲 선생님이었는데 왕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법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숲 선생님이 교실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얘들아, 이번 달 말에 왕국에서 큰 행사가 열린단다. 아픈 동물들이 모이는 치유축제인데 우리 학교 학생 중 한 명이 그 행사에 나가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교실이 술렁였어요. 치유축제는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아프거나 슬프거나 길을 잃은 동물들이 마법사를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마법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줬습니다. 저요. 제가 나갈게요. 제일 먼저 손을 든 건 레오였어요. 레오는 학교에서 동물 대화 마법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새소리,
강아지 소리, 고양이 소리는 물론이고 개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레오의 귀마개는 왕국에서 가장 새 것이고 가장 빛나는 귀마개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나갈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사라도 손을 들었어요. 그러자 짝꿍도이가 살짝 속삭였습니다. 사라야, 너 아직 동물 말 한마디도 못 듣잖아. 사라는 잠깐 손을 내렸다가 다시 번쩍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하면 돼. 그날 오후 사라는 학교 뒤편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바닥에는 이끼가 폭신하게 깔려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새들이 울고 다람쥐가 나뭇가지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사라는 커다란 나무 아래 앉아 귀마개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동물아, 말 좀 해줘. 하지만 들리는 건 그냥 바람소리와 새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였어요. 사라는 눈을 꼭 감고 더 집중했어요. 제발 뭐라도 들려줘.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굴리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라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역시 난 안 되는 걸까? 그때였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단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들자 옆 나무 뿌리 위에 커다란 두꺼비가 앉아 있었어요. 등에 울룩불룩한 무늬가 있는 초록빛 두꺼비였는데 눈이 유독 크고 반짝였습니다. 너 지금 말한 거야? 두꺼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숲에 오래된 두꺼비 보그야. 이 숲에서 100년을 살았지. 마법사들이 연습하러 오는 걸 수십 년 동안 봐왔어. 그럼 나한테도 들리는 거야? 내가 동물 말을 들은 거야? 아니, 보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두꺼비야. 동물 대화 마법이랑은 달라. 사라는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신기한 두꺼비 앞에서 눈을 빛냈어요. 그럼 동물 말 듣는 마법, 어떻게 하면 돼? 보그는 잠시 사라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말고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동물들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아.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충분히 기다리면 언젠가 동물이 먼저 말을 걸어온단다. 사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그건 동물마다 달라. 하루일 수도 있고 열흘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지. 한 달? 치유축제가 한 달 후인데 보그가 깊은 눈으로 사라를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네. 매일 이 숲에 올 수 있어? 응, 매일 올 수 있어. 좋아.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약속해야 해. 무슨 약속이요? 아무것도 안 들려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첫째 날도, 열째 날도, 20째 날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 그래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사라는 귀마개를 꼭 쥐었어요. 약속할게요. 그 다음 날부터 사라는 매일 오후 숲으로 들어갔어요. 보그는 언제나 같은 나무 뿌리 위에서 사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침묵을 배우다.
보그가 말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요? 그래. 그냥 여기 앉아서 숲 소리를 들어봐. 새 소리, 바람 소리, 벌레 소리. 하나하나 구분해봐. 사라는 처음에는 지루했어요. 그냥 앉아서 소리만 듣는 게 무슨 연습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눈을 감고 집중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끄러운 숲 소리처럼 들렸는데 조금씩 귀가 익어가니 소리들이 하나하나 분리돼서 들렸어요. 저쪽에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이쪽에서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 머리 위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소리가 이렇게 많았어? 그래. 우리는 평소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들으려 해서 정작 아무것도 제대로 못 듣는단다. 동물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침묵 속에 있는 법을 배워야 해. 닷새째 날 눈빛을 배우다. 닷새가 지났어요. 사라는 매일 숲에 와서 침묵 속에 앉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동물의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숲의 소리들이 훨씬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날 보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 다람쥐를 봐봐. 나뭇가지 위에 다람쥐 한 마리가 앉아 도토리를 먹고 있었어요. 그냥 봐요? 응. 하지만 눈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해. 다람쥐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느껴봐. 사라는 다람쥐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오래 바라보자. 다람쥐의 꼬리가 가끔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눈이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 다람쥐, 불안해 보여요. 뭔가 무서운 게 있나? 보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근처에 매가 한 마리 날고 있거든. 다람쥐가 매를 피해 빨리 먹고 숨으려는 거야. 눈으로 잘 봤어. 사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동물의 말을 듣기 전에 동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단다. 말이 들리기 전에도 느낄 수 있는 게 많아. 열흘째 날 기다림을 배우다. 열흘이 지났어요. 사라는 아직 동물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보그, 나 열흘이나 왔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보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라야, 씨앗을 심으면 언제 싹이 나니? 열흘? 아니, 종류마다 다르죠. 맞아. 어떤 씨앗은 사흘 만에 싹이 나고 어떤 씨앗은 한 달이 지나야 싹이 나. 하지만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떤 씨앗도 자라지 못하지.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너의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지고 있어. 매일 이 숲에 오는 것, 소리를 듣는 것, 동물을 느끼는 것. 그게 전부 씨앗에 물을 주는 거야. 그 씨앗이 언제 싹이 날지는 아직 몰라요? 몰라. 하지만 반드시 난단다. 물을 주는 걸 멈추지 않는다면. 사라는 귀마개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숲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올게요. 2주가 지났을 무렵 학교에서 마음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라가 혼자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레오가 무리지어 다가왔어요. 사라야, 너 아직도 숲에 가? 응. 나 어제 고양이 10마리랑 이야기했어. 길 잃은 새끼 고양이도 집에 데려다 줬고.
레오는 새 귀마개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금빛으로 반짝이는 아주 멋진 귀마개였습니다. 사라, 솔직히 말할게. 낡은 귀마개로는 아무것도 못 들을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새 귀마개 사달라고 해봐. 그 말이 사라의 가슴에 박혔어요. 사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라는 숲에 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레오 말이 맞을까? 귀마개가 낡아서 안 들리는 걸까?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사라야, 오늘은 안 갔어? 귀마개 때문에 안 들리는 거 아닐까요? 레오는 새 귀마개를 쓰거든요. 아빠는 사라 옆에 앉았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라야, 이 귀마개 알지? 할머니 거잖아. 응. 할머니가 이 귀마개로 왕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과 이야기했었어. 새 귀마개가 좋은 게 아니야.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들리는 거야.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니? 사라는 생각했어요. 침묵을 배웠고 눈빛으로 동물을 느끼는 법을 배웠고 매일 숲에 나갔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된 거야.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사라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귀마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가도 되죠? 아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숲에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보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늦었네. 미안해요.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도 왔잖아. 흔들려도 다시 오는 것, 그게 꾸준함이야. 3주가 됐을 무렵이었어요. 사라는 그날도 숲 안쪽의 커다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숲의 소리를 하나하나 느끼면서요. 바람 소리, 새 소리, 개울 소리. 그때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늘고 떨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사라는 눈을 번쩍 떴어요. 보그. 방금 뭔가 들렸어요. 보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서? 저기 덤불 안에서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덤불 쪽으로 다가갔어요. 덤불을 살짝 헤치자 안에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라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작은 참새의 목소리였어요. 사라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들려. 진짜 들려. 보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3주 동안 물을 준 씨앗이 싹을 틔웠어. 사라는 참새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참새가 사라의 손바닥 위로 조르륵 걸어 올라왔습니다. 사라는 참새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름은 콩이라고 지었습니다. 작고 동글동글한 모습이 꼭 콩 같았거든요. 사라는 매일 콩의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만 들렸는데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콩은 이야기가 많은 참새였어요. 오늘 해가 따뜻해요. 날고 싶어요. 아, 발이 간지러워요. 저쪽 나무에 제 친구가 살아요. 보고 싶어요. 사라는 콩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콩의 날개가 많이 나았어요. 사라는 콩을 창문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날 수 있겠어? 콩이 날개를 펄럭 여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수 있어요. 고마워요, 사라. 친구들한테 돌아가도 돼. 또 와도 돼요? 사라는 웃었어요. 언제든지. 콩이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가 한 번 빙글 돌더니 저 멀리 숲 속으로 사라졌어요. 사라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동물의 말을 듣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콩을 돌보고 난 뒤부터 사라의 귀는 더욱 열렸어요. 숲에 갈 때마다 동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람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큰 떡갈나무에 도토리가 많아요. 개울가의 개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비 올 것 같아요. 냄새가 나요. 나무 위에 까마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동쪽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사라는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그가 말했어요. 이제 너는 동물의 말을 들을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게 있어. 또요? 들을 수 있는 것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건 달라. 사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차이예요? 보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때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아픈 곳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무서운 게 뭔지 몰라서 그냥 떤다거나. 그럴 때 마법사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음을 들어야 해. 마음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거야. 동물이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판단하지 않는 거. 동물이 말하는 걸 맞다, 틀리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거야. 사라는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어요.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치유 축제 전날 밤이었어요. 사라는 마지막으로 숲을 찾았습니다. 보그가 나무 뿌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네? 응. 보그, 나 잘할 수 있을까요? 보그는 잠시 사라를 바라봤어요. 사라야, 한 달 전에 너를 기억해? 기억해요. 아무것도 안 들렸었는데 지금은? 사라는 귀를 기울였어요. 밤숲에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올빼미가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달이 밝네요. 개울가에서 개구리가 말하는 것도 들렸습니다. 오늘 밤은 서늘해요. 나무 위 다람쥐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것도 들렸어요. 내일 도토리 찾아야지. 사라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들려요. 그게 한 달 동안 내가 이룬 거야. 매일 여기 왔고 포기하지 않았고 흔들려도 다시 일어났어. 그게 전부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사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보그. 내일 축제에서 그냥 동물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줘.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진심으로.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치유 축제 날이 왔습니다. 왕국 광장에
커다란 천막이 세워졌어요. 그 안에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길을 잃은 동물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고양이, 강아지, 토끼, 여우, 심지어 작은 고슴도치도 있었어요. 학생들은 돌아가며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레오는 능숙하게 고양이와 강아지의 말을 들었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해서 척척 해결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사라의 차례가 왔을 때 작고 떨고 있는 토끼 한 마리가 왔습니다. 사라는 토끼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서두르지 않고 토끼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토끼가 말을 꺼냈어요.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섭다?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레오라면 이쯤에서 빠르게 결론을 냈을 거예요. 그냥 낯선 곳이 무서운 거야 하고요. 하지만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토끼가 더 말할 때까지요. 토끼가 다시 말했어요. 예전에 살던 숲이 없어졌어요. 나무들이 다 사라졌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사라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랬구나. 집이 없어져서 슬프구나.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줬어요. 다들 왜 무서운지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사라는 토끼의 작은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내가 들었어. 내 집이 없어진 거 알아? 그 마음 충분히 슬프지. 토끼가 사라의 품에 쏙 파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숲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축제가 끝났을 때 사라는 그날 10마리의 동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레오가 20마리를 봤으니 숫자로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만난 동물들은 전부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제 말을 들어줘서. 축제가 끝나고 숲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 섰어요. 오늘 모두 수고했어. 레오는 정말 많은 동물을 빠르고 능숙하게 도와줬어. 대단했어. 레오가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선생님이 사라를 바라봤어요. 사라는 오늘 뭔가 달랐어. 동물들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들었어. 그게 진짜 동물 대화 마법이란다. 레오가 사라를 바라봤어요. 사라야, 아까 그 토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무서운 줄만 알았어. 집이 없어진 거래. 그 말을 기다렸더니 해줬어. 레오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 그 부분 배워야겠다. 가르쳐 줄 수 있어? 사라는 웃었어요. 응, 같이 숲 가자 매일. 그날 저녁 사라는 혼자 숲으로 갔어요. 보그가 나무 뿌리 위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보그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매일 온 거야.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사라는 보그를 바라봤어요. 왠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 숲에 계속 있어. 하지만 너는 이제 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아직 필요해요. 보그가 잔잔하게 웃었어요. 사라야, 너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알고 있어. 2가지요? 첫째, 꾸준히 하는 것. 아무것도 안 들려도 매일 오는 것. 둘째,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이 2가지를 아는 마법사는 어떤 동물과도
이야기할 수 있어. 사라는 귀마개를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할머니도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 귀마개가 왕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마개가 된 거야. 사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포그. 이 땀에 힘들면 언제든 와. 나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사라는 그 자리에서 한참 숲을 바라봤어요. 밤숲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빼미의 속삭임, 개구리의 노래, 다람쥐의 잠꼬대, 멀리서 여우가 새끼를 부르는 소리. 사라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어요. 사라는 그 후로도 매일 숲에 갔습니다. 때로는 레오와 함께, 때로는 도이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요. 동물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더 많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참새 한 마리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숲 전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콩은 종종 사라의 창문 앞으로 날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라. 어서와, 콩. 레오는 사라에게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답답해했지만 어느 날 길 잃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라야, 이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 끝까지 들어줬더니 강아지가 집 방향을 정확히 말해줬어. 도이도 숲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했지만 사라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안 들렸어. 그래도 매일 왔더니 들렸어. 도이는 사라의 말을 믿고 매일 숲에 나왔어요. 숲 선생님은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라야, 너는 좋은 마법사가 될 거야.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포기를 모르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사라는 오늘도 저녁이 되면 초록 망토를 두르고 귀마개를 달아요. 그리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라처럼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조금씩 키우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끝낸 여러분은 이미 씨앗에 물을 준 거랍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어디선가 작은 동물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잘 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꿈속에서도 숲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